이번 시간에는요, 자바의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접근 방법, 그리고 외부에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 보겠습니다. 자, 멤버 메서드는요, 클래스 내에서 개발자가 만드는 소스 코드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의할 때 사용하고요.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할 때 작성되는 소스 코드는 메소드 내부에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메소드는 클래스에서의 작업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작성 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그리고 메소드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자, 접근 제한자, 같은 클래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들은 서로 자유롭게 서로를 작동시키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또한 메소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작동시키는 것을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가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끼리는 서로를 호출하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클래스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해당 메소드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메소드의 접근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접근 제한자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접근 제한자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리턴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의 코드를 수행한 후에 메소드를 사용한 부분의 값을 전달할 때 전달되는 값을 전달할 때 전달되는 값의 타입을 적어주는 것을 리턴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쭉 코드가 수행이 되다가 이 부분에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의 내부 코드가 작동이 되고요. 이 메소드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가 수행된 연산 결과값, 그 결과값을 이쪽으로 되돌려주게 되는 걸, 이런 걸 가리켜서 리턴 타입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매개 변수. 메서드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 메서드의 값을 전달해 주고자 할 때 매개 변수를 통해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메서드를 호출하는 쪽에서 값을 두 개를 던져주면은요, 메서드 내부 안에서 이 값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받을 수 있는 거를 바로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클래스의 메소드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일단은 좀 살펴보고요. 다음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new. 자, 파일의 new,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자, 이름을 메서드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름을 메서드 테스트라고 해주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new의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src의 new의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메소드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디폴트 패키지 이 부분에서요, new의 클래스 골라주셔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얘 이름을 클래스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일단 퍼블릭이라고 주시고요. 자, 이 메소드를 수행한 결과값을 되돌려 주는 거는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void라고 일단 적어주시고요. 메소드를 수행된 결과를 되돌려주는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voi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소드 이름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메서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 메소드 1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메소드 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요, 이 내부에 있는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 메소드 내부의 코드가 동작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내부의 코드가 동작이 됐다는 얘기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테스트 잡아가셔가지고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객체부터 생성하겠습니다. 클래스 1, C1은요, new 클래스 1. 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즉 멤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부터 생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1 객체 생성해 주시고요. 자, 메소드 호출해 볼게요. C1.메소드 1. 자, 이렇게 하시면 메소드 호출이 되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면 메소드 1번입니다. 라가 수행되고 있죠. 자,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든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1, 즉 이 클래스 1이라는 이 클래스 1.java 요 파일 내부에서 얘를 호출한 게 아니라요, 클래스 외부, 즉 다른 클래스에서 메소드 1번을 호출을 했습니다. 자,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부터 생성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객체 생성하고 메소드 1 이렇게 호출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클래스 메소드 내부에서요,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 볼게요. public void 메소드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는 system.out.println 메소드 2번입니다. 자, 여기 안에서 호출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메소드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는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C1.메소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출이 되고요. 여기 안에서 메소드 2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요, 자, 메소드 1입니다, 2입니다가 각각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void, 자, public void, 자, add 인티저 a, 인티저 b.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system.out.println. 자, 정수 연산. a 더하기 b는요, 더하기 a 자, 인티저 result는 a 더하기 b. 먼저 연산부터 할게요. result. 자, 보시면은요, 여기 내부 안에서 변수 a와 변수 b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서 result에 집어넣고 있고요.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a와 변수 b의 값이 결정이 돼야지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변수 a와 변수 b에 들어가는 값에 대한 결정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인티저 a와 인티저 b가 여기 내부 안에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던져주는 값이 각각 1대1 대응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c1.add 여기다가 100, 20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100과 200을 던져줬습니다. 이 100은요, A 변수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200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각각 순서에 맞게끔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수형 값 두 개를 던져주기 때문에 인티저형으로 받은 겁니다. 만약에 타입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불련 값이다 라고 한다면은 불련으로 받아야 되고요. 뭐 실수형이다 그러면 실수형에 맞는 변수 타입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보시면 300이라고 정확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ublic, 자, 리턴 타입 정수형 값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라고 적어 주겠고요. 자, return add라고 하겠습니다. 인티저 a, 인티저 b. 자, 인티저 result는 a 더하기 b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자, result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되돌려 주도록 할 텐데요. 값을 되돌려 주실 때는 return 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값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코드가 수행이 되고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인티저 result는요,
자, c1.result add. 자, 500, 600 주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자, return 받은 값.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리턴 받은 값은 1100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result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500이라는 값과 600이라는 값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이라는 값과 600이라는 값이 각각 들어가고요. 이 결과값을 더한 결과값을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메소드를 호출한 요 부분이 값이 두 개, 즉 리턴 받은 그 값이 그 부분으로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본 거고요. 이게 바로 리턴 타입이고요. 자, 어떠한 메소드가 수행된 결과값을 호출된 곳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메소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되돌려줄 값의 타입을 적어주시고요. 자, 리턴문과 함께 되돌려주실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되돌려줄 값이 없다, 리턴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여기다가 voi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내부의 모든 메소드들은 그 이름이 모두 다 달라야 됩니다. 원래는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요,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메소드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개발자가 메소드 사용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자, A라는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개발자가 호출할 메소드를 어떤 거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즉 메소드 구분은 뭘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은요. 자, 메소드의 이름이 같지만요. 메소드 이름이 같을 경우 내부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즉 메소드 이름 동일하지만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다거나 개수가 다르다거나, 즉 매개 변수가 적혀져 있는 형태가 다르게 되면은 서로 다른 메소드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리켜서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add라는 이 메소드를 매개 변수만 틀리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ublic void add integer a, integer b. 자, 똑같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integer c 하나를 더 적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 줄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메소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result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system.println. 자, 정수 3개 연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자, resul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C1은요, 자, add. 자, 500, 600, 700.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3개를 적어줬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메소드가 호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고요. 매개 변수 타입을 다르게 적어주는 거, 이런 거를 메소드의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클래스의 작업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식은 접근 제한자, 리턴 타입, 메소드의 이름, 매개 변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클래스 내부에서 메소드의 이름은 같고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서 메소드를 작성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클래스의 메소드, 클래스 내부에서 작업의 단위를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모든 소스 코드는 전부 다 메소드 내부에 작성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기능별로, 즉 메소드별로 다 만드신 다음에요, 해당 기능이 필요할 때 해당 메소드를 호출해 주시면은 해당 코드가 동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클래스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메서드에 대한 내용, 앞으로 여러분들과 자바 수업을 하면서 이 메서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메서드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메서드의 오버로딩의 개념도 확실히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